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2월 13일 헤드라인 팩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겠죠? 보타임의 카나다 출신의 가수인 탐 맥도날드의 Fake Walk라는 노래가 금지곡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애플과 판도라에서 금지곡으로 선정을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음원이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탐 맥도날드의 말은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내 친구와 가족들도 알고 있고 모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은 내가 텔레비를 볼 때 보기 싫은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면 되고 내가 읽기 싫은 책을 읽어야 될 때는 책을 덮어버리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억지로 이렇게 남은 노래를 금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트위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크 워크의 가사 내용을 보니까 현실에 있어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방송으로 할 수 없어서 많이 안타까우니 가능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찾아서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탄핵 4일차에 하원 탄핵 청구인 중 한 명인 중공 스파이 동거남이었던 에릭 스왈렐이 제시한 증거 물품 중에 제니퍼 린 로렌스라는 여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1월 6일 대통령을 지지하며 DC로 전국적인 행진을 시작하겠다는 트윗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하였다고 증거물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샨에 의하여 조작된 증거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사진으로 합성된 것이며 그런 예인이 트위터에 존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회를 3류 영화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난동자로 체포된 잔 설리번이 안티파이며 BLM 리더임도 폭로하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탄핵이 정치적인 보복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부대변인인 TJ 듀클러가 엑시오스의 기자 알렉스 맥코맨드와 부적절한 관계를 보도한 패트릭 코의 테라 파멜라 기자를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툭하면 죽여버린다고 하고 자살당하고 전형적인 공산당 수법이 미국 내에서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미국인의 절반을 언론 검열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고 하는 ACLU가 언론 검열에 대한 저항을 하기보다는 여성 스포츠에 남성도 여성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아젠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젠더 이데올로기 이전에 먼저 언론 자유가 먼저 우선인데 언론 자유가 있어야 자기들의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언론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엉뚱한 나중에 후속 조치에 대한 성평등과 이런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ACLU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명의 퇴화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젠더 평등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여자 축구 대회에 남자인 내가 가서 나 여자야 하고 그 축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 젠더 평등론입니다. 극좌파 시의원인 크샤마 스완트가 그동안에 디펀딩 폴리스를 주도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막상 자기가 협박을 당하고 있자 경찰에 왜 이렇게 수사가 늦게 되고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경찰을 와해시키고 있으면서 경찰에 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직 CIA 간부가 자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탄핵에 실망하여 민주당을 탈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난입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지난해 여름 BLM 폭동이야말로 민주당 인사들이 선동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극좌적인 성향의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지 말았었어야 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었어야 한다고 말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비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국방부 전략사령부 요원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핵가방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유고실을 대비하여 부통령이 항상 제2의 핵가방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미국의 핵코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때 펜스에게 100피트 즉 30m까지 가까이 접근해서
난동자들이 펜스를 매달아라 등의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그들을 펜스를 보호하고 부인과 함께 대피시키기에만 급급했지 핵가방은 챙기질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 핵가방이 타인의 손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코드를 분해하게 되면 또 하나의 핵가방을 제3자가 소유할 위험에 처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밝혀져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기야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겠죠. BJSG에 대하여 듣고 그냥 대통령 뽑기에 급급했으니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가 탄산음료 용기로서 종이팩을 시험 출시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또는 페버코는 종이용기 개발 전문 덴마크 회사로서 이번 여름에 코카콜라의 과일 탄산음료수인 아디즈를 시험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으로 2,000팩을 생산하여 지역에 공급하여 보고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보드카 제조업체인 앱솔루트도 탄산 라스베리 음료를 영국과 스웨덴에서 2,000병 정도 종이병 음료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이병 개발의 문제점은 가격 경쟁력이 플라스틱 용기보다 훨씬 열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선해결하는 것이 종이컵 개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법무부 장관이 NRA 전국 총기연합회의 파산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파산 신청 기각 사유에는 NRA가 최근 가장 양호한 재정 상태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이므로 파산 신청은 불합리하다고 파산 신청 관할권인 텍사스 파산법원에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주장에 따르면 뉴욕에서의 소송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파산 신청이며 여기에는 광고회사의 하청에 관련된 소송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 떼어먹으려고 지금 파산을 하고 있다는 게 뉴욕주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12일 금요일 밤 뉴욕 맨하튼 미너타운에서 시작된 BLM의 시위 행진이 결국은 폭력으로 변하여 폭력 시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하여 맨 처음에 시작하였으나 곧 인원이 불어나면서 이들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지나가는 시민에게도 폭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1명이 체포가 되었으며 2명의 경찰관이 다쳤다고 NYPD 뉴욕 경찰국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